키워드를 읽는 시장입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제가 지난주에 기억을 합니다. 네. 자, 마이크론 실적 어떻게 될 거 같냐? 네. 좋을 거다. 네. 그런데 주가 어떻게 될 거 같냐? 좋을 거다. 그런데 만약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하다면 주가는 떨어질 것 같다. 네. 무슨 작두탄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보죠. 네.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어쨌든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이크론 실적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견했던 것처럼 실적은 좋았는데 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좀 반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이것저것 보면서 참 미국에 상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같은 밸류 받는다고 하게 되면 거기선 이만큼 받고 저희는 있는 밸류마저도 깎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억울한 종목이라고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나온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어차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쪽에 대해 무게를 많이 뒀던 흐름들이고 국내 기업들 특히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받지 못하는 밸류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지는 만약에 글로벌 전반적으로 봐서 해야 될 선택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다 나중엔 차이를 회복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또 전망치를 컨센서스 상향하고 목표 주가 다 올리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국내 업체들도 그냥 비록 한국에 있지만 따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주도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래도 같이 끌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좀 중요했던 게 네. 1차 분수령은 마이크론 실적, 2차 분수령은 8월달 엔비디아까지. 네. 그렇다면 7월달은 이제 깜깜인데 그런 그렇습니다. 기대가 우려가 막 혼재되겠죠. 네. 그런 가운데 특히 이번 주에 네.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의 손바뀜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날 자고 일어나면 엔비디아가 1등이고 어떤 날 그렇죠. 사실 애플 1등이고. 예. 이거 약간 뭔가 변동이 있을 때 분수령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AI 시대의 주도야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싸움들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좀 특이한 게 아마 지금은 엔비디아가 AI의 어떤 인프라 관련된 하드웨어 쪽이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애플은 둘 다 합니다. 지금 얘기로는 하드웨어로 보지만 나는 소프트웨어 아직 숨겨진 거 많아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누가 1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어지겠죠. 그러면 지금은 처음에는 하드웨어가 승기를 잡았는데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각이 나온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으로 더 강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변수는 봐야 되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 길을 펼 수가 있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애플은 둘 다 잘해.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 꾸준히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애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AI가 하드웨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의 컨셉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미국장을 보면요. 이 AI의 하드웨어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약간 점핑이지만 그럼 우리 증시, 우리 국내 종목에서 미국의 AI가 소프트웨어로 바뀌면 뭐 어떤 수혜가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국내 쪽에서는 그래봐야 이제 찾을 수 있는 게 그나마 시가총액이 큰 게 한글과 컴퓨터 쪽으로 봐서 이렇게 쭉 변화가 들어올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금리가 좀 낮아져야 되겠죠. 거기서 반응이 먼저 나올 거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AI로 뭘 할 건데 라고 해서 돈을 버는 모습들이 좀 확인되는 게 이어져야 나올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최근에 더존 비준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AI가 이끌어내서 공공 분야까지도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그러니까 즉 AI가 붙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면서 나오는 변화 이것까지 좀 체크를 해다 보니까 좀 단계가 몇 개가 있죠. 그런 쪽에 허들을 좀 넘어가서 단순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AI 소프트웨어 쪽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쭉 움직이는데 한국 쪽은 몇 가지 더 체크를 해야 보니까 좀 피킹이 어렵죠. 결론은 미국에서도 종목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가 어쨌든 트렌드인데 이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바뀐다면 그래도 뭐 글로벌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미국의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과 관련된 건데 외국인 수급 그러면 이제 환율을 빼놓지 않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원화가 약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가 강해요. 네. 그러면 뭐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달러가 강하면 미국 자산 사야지 네. 라고 해야지 인지산정인데 네.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여전히 매력도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요게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트렌드가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겠죠. 근데 이게 장기간 펼쳐지게 되면은 그냥 미국에 있는 게 더 나을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달러와 강세에 대한 배경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달러 자체적인 것보다 상대적인 게 더 크지 않을까요? 지금 달러의 힘보다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가 이제 일본이나 아니면 또 유럽이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대적인 견제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더 돋보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그럴 달러 자체적인 힘이 커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약간 상쇄가 된다. 그러면 또 언제든지 반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원화 약세가 대한민국 뭐 기업들이 잘 못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체력들이 많이 떨어져서 원화 약세가 나왔다. 그러면 시장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달러 중심의 변화가 나오는 그 흐름들 쪽에 포인트를 맞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실적 잘 나오고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지금보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를 노리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쪽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분석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을 보지 말고 네. 향후 지속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 네. 수급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외국인들이 뭐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환율의 트렌드에 따라서 반응하는 겁니다. 자, 2분기에 국내의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네. 이번 실적 시즌은 뭐 아직 시작은 아니지만 감히 제가 예언컨대 키워드는 환율 효과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원화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간 환율하는 입장,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다. 그럼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네. 그냥 내부 한국의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우리 증시 좋다. 어느 쪽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과거 전통적으로 원화 약세에 따라서 어떤 채산성이 올라가서 나오는 수익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그게 수익이 더 좋으니까 수출주를 사야 되는 이런 관점 쪽으로는 시장에서 미치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고 나오는 이제 매크로 지표와 함께 나오는 흐름을 보고 워낙 강세일 때가 오히려 시장이 레벨업되는 경향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수출주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좀 더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워낙 강세가 외국인들 수급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게 되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우리 증시에는 좀 더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자, 근데 수급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네. 개인과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팔고 네. 외국인이 사면 개인과 기관 그 안에서도 약간 바뀌지만 어쨌든 개인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엇박자라는 것이 네. 참 사후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비슷한데 네. 최근 개인들은 떠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를 봤었을 때 벌써 이제 주식 팔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 20조 넘게 살 동안 상대적으로 기관과 개인들은 다 팔았던 얘기고요. 그 중에서 한 10조 가까이는 거의 이제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됐고, 기관은 뭐 원래 주식하기 싫어하나 봐요. 뭐 작년부터 계속 팔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펀드 환매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동력이 없는 거죠.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의 주인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뭐 투자 이민을 미국으로 간다, 아니면 부동산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과 그리고 산 배경으로 봤을 때는 베팅은 그걸로 한 거겠죠. 기업들의 실적들 좋아지면서 나오는 변화에 베팅을 한 거겠죠. 그렇게 보면은 아마 외국인들 한 22조 가까이 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어떤 변화가 나올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 그냥 뭐 심심해서 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펀드멘탈 보고 산 거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섹터들의 흐름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마 수출 중심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쪽에 대한 변화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나가는지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환율과 연관돼서 아니면 수급과 연관돼서 보면 특히 이제 국내의 종목들은 수출 네. 관련된 종목들을 주로 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바이오로 이제 7월입니다. 네, 자, 7월은 사실 약간 분수령이기도 한데. 그렇죠. 자,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가 연일 뭐 자기가 일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이번 TV 토론회가 끝나면 영향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대표님은 일단 1차 토론회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그러니까 평년 같으면 보통 미국의 토론은 9월 달에 시작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3개월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약간 템포가 빠른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네.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잠깐 들어오면서 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의 정연성이라든가 아니면 강한 그 이미지 쪽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 수위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그런 거가 이제 처음에 어떤 반응과 지지도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초기에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약간 위축되겠는데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또 약간 화석 원료 쪽으로는 여전히 또 강화되겠는데라고 하는 그 성격에 따라서, 정책적인 성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교집합을 더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후보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또 벌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방산이죠. 방산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또 중국 압박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분위기와 함께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쪽은 계속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나토 방위비 증액하면서 나오는 분위기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에는 기회 요인들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두 후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력기기죠. 이쪽 전력 설비 쪽, 이쪽은 계속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상대적으로 뭐가 되면 유리, 불리 이거보다 교집합을 찾아서 관련된 종목의 섹터들을 체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네. 뭐 방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패권 경쟁의 한창이니까 네. 이 전력 설비가 네. 전력 설비가 연초부터 꽤 달렸죠. 네. 그런데 이게 원래 사이클이 있습니다. 5, 6년마다. 맞습니다. 예. 시글쯤 하는데 이번에 AI 슈퍼 수요로 다시 한번 전력 설비가 부스팅, 그러니까 레벨업하는 그 초입의 단계인데 네.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네. 그럼 이 전기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트럼프는 원유로, 전통 오일로 할 것이고 바이든은 이걸조차를 신재생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명암이 갈릴 것 같은데 네. 그 안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그러면 가장 어차피 이제 정부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뭐 재정이 뭐 넉넉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신재생 에너지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근데 효율 나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결국은 원자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원자력이요? 예. 그런 쪽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있고요. 같은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효율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쪽도 교집합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원자력 쪽에서 다시 한번 7월 달에 제가 심도 있게 자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차별화가 극심하는 시장 7월입니다. 우리 전략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7월 달에 작년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 7월 23일 날 에코프로 종목 에코 120 그 이상 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붐을 일으켰고요. 7월은 약간 정점이 뭔가 나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갔던 추세적인 강했던 종목들이 한번 불을 좀 뿜는 모습들이 7월 달에 많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그 종목이 뭘지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숙제인 것 같고요. 결국은 수출 주도 쪽 이런 종목들, 실적 기반되는 종목들 이게 더 주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포인트를 찾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렵게 모셨으니까 마지막 요 질문 한번 좀 드릴게요. 네. 실적 시즌을 앞두고 네.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K-뷰티, 네. K-푸드 되게 기정사실화 돼 있었는데 네, 한 2, 3일 동안 좀 조정세가 심한 듯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인지상정인데 네. 아니 실적이 좋다는데 왜 조정이지? 가진 보유자들께서는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달에 어쨌든 종목을 좀 더 추려보자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이 종목이 있습니까? 있다고 후보군은 다 넣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출을 주도로 해서 나왔던 기존 종목 쪽에서 크게 이탈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쪽에서 한 달 만에 새로운 주도주가 와서 쭉 올라가는 건 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도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눈높이에 맞는 실적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출주는 환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해운운이 많이 올라간 거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는 얘기는 그런 비용 다 커버하고도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도 계속 좋겠죠. 그런 모습들 한번 체크해서 숫자 확인되는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숫자가 확인되는 수출주 종목에서 좀 더 추려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